똑딱이 주식의 3월 18일 월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먼저 지수 동향부터 간단히 살펴보죠. 오늘은 양시장에서 모처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반등을 주도를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오늘 기준선 위로 다시 마감이 됐죠. 금요일 장대 음봉이었기 때문에 오늘 갭으로 상승 출발할 때 제가 출발하면서 다시 매물 충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되눌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고 나서 이제 그대로 반등으로 흐름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보합 위로 버텨준 것이 일단 도움이 됐고 이외에 조선주 등이 오늘 또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방어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직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마감되진 않았어요. 따라서 아직은 코스피는 매물 공방이 좀 더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요 초록색 기준선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면서 2700포인트를 재돌파하는가 이러한 후속 흐름 여부를 체크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이제 긍정적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으로 움직여야.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1월 고점 위로 마감이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지난주 후반에 이러한 조정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무리시키면서 결국은 다시 고점을 높이는 이러한 흐름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거죠. 지난주 저점이 다시 또 저점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여주고 있죠. 제가 앞선 방송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패턴은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흐름이다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코스닥이 미묘하지만 이러한 패턴으로서 흐름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준선 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위의 기준선 이러한 기준선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가는 모습만 추가로 확인된다면 매매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는데 이번 주 이슈가 하나 있죠. 이번 주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은 바로 GTC 2024입니다. GTC 2024는 엔비디아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건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다가 무려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건데요. 이번 GTC 2024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 소개가 되고 이와 관련된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을 이번 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GTC 2024에서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가속 컴퓨팅, 디지털 트윈, 데이터 과학, 데이터 센터 등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특히 H200, H200 같은 경우는 이제 H100 후속작이죠. H200 같은 경우는 H100 대비 3배 이상 많은 메모리 그리고 50%의 속도 개선 이러한 성능이 향상된 HBM3 메모리 적용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그래픽 카드죠. B100 그래서 H200과 함께 B100의 기술 공개 여부도 이번 GTC 2024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C랩 같은 종목, C랩, AI 영상 분석이나 합성 데이터 생성, 그리고 GPU 툴립 솔루션 이러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GTC 2024 관련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미리 좀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조금 눌렸네요. 그다음에 이에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업인데 다만 이제 이 이에이트는 좀 삼성 쪽하고 좀 연결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아마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TPC가 있는데 TP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기술적 트윈 개발을 추진하는 대만의 TM 로봇하고 기술적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지 조금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이외 관련주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16만 1,000원 지지해야 전고점 돌파 시도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 제가 드려왔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저점이 16만 1,000원에서 맞춰지면서 소폭 반등한 모습이죠.
오일선 위로 마감되면서 기술적으로는 괜찮아진 모습인데요. 다만 외국인 매도 수급이 오늘까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체크해 볼 만한 관건입니다. 16만 3,500원, 16만 3,500원을 지지로 전환하면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에 큰 문제만 없다면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갖고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기준선 위로 올라서야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기준선 아래에서는 요 5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98,400원, 98,400원 여기요. 여기를 회복해 준다면 일단 선제적인 관심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기준선에 올라서야 의미가 있지만 그에 앞서서 5일 이동 평균선 98,400원을 회복해 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미리 뭐 일부 매수 좀 들어가 본다거나 이렇게 선제적인 관심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HPSP입니다. HPSP는 기준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죠. 자, 기준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흐름은 죽지는 않았다. 눌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흐름이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53,300원이 이번 달 시가예요. 53,300원이 이번 달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일의 시가, 이번 달 첫날의 시가죠. 요 53,300원 위로 올라서면, 그러니까 53,300원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주면 1차적인 매매 관심은 유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55,000원, 이러한 55,000원 정도에 좀 올라서야 돼요, 사실은. 패턴이 좀 살아나려면 이렇게 55,000원 정도 요 자리에 좀 이렇게 올라서야 되는데 그 전에라도 시가 53,300원을 회복해 주면 일부 1차적인 매매 관심은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온칩스. 자, 가온칩스는 이미 10만 원 위에 올라서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이미 드려봤죠. 오늘 10만 원 위로 마감이 됐네요. 자, 10만 원 위에서는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자, 위의 기준선, 아래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금요일 반등했는데 위의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이거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 기준선 위로 마감이 됐네요. 위 기준선, 그러니까 4만 원 선을 이제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면서 움직여 준다면 추가적인 긍정성을 갖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GTC 2024 관련 수혜주나 관련주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여타 다른 쪽을 보면은 이제 오늘은 미중 갈등의 두 가지 수혜 섹터, 바로 바이오와 조선주 섹터가 상승하면서 선방했죠. 자, 이쪽 관련해서는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미중 갈등 수혜 섹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바이오.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 보안법이라고 하는데 쭉 읽어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뭐 지난 6일에 뭐 이런 법안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중국의 이런 그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뭐 하는 거를 갖다 금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뭐 사업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는 거죠. 뭐 결국 이러한 바이오 보안법, 이게 이제 미중 갈등 관련해서 이제 이 바이오 섹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은 이제 미국 내 5개 노조가 이런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이거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제재할 경우에는 관세 부과 및 수입 규제 등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다만 이건 있어요.
중국의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국내 조선업이 수혜를 입는 거는 조금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데다가 국내 수주 잔고 기준 미국의 선주는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좀 심리적인 수혜가 더 크겠죠. 어쨌든 바이오와 조선은 이렇게 미중 갈등의 수혜 섹터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선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반도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삼천당 제약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뚝딱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던 종목인데요. 결국 위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위 기준선 놓고 막 매물 공방 벌이다가 결국 훅 올라가 버렸죠. 오늘 거래 증가시키면서. 그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요.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죠. 예. 매매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수익 나셨겠네. 그리고 ST팜이 사실 오늘 급등하면서 바이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늘 당일의 분위기는 좀 주도했었어요.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암 치료제죠. 혈액암 치료제의 FDA 승인 기대감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급등한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외 매드팩토, 그다음에 바이오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 있죠? 이거 6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갖다가 지지로 전환해 나간다면 추가 긍정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결국은 고점을 높여 나가는가, 예, 고점을 높여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전고점에서 딱 저항이 됐는데 일단 전고점을 놓고 매물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고점을 높여 나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LS 같은 종목 이미 말씀드렸죠. 이거 결국은 직전 고점 돌파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매물 공방이 직전 고점을 놓고 이렇게 윗골이 나오고 하면서 있어도 결국은 고점을 높여 나가는 종목 이런 종목이 계속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 되려면 매물 공방을 직전 고점을 놓고 버리더라도 결국은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한화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선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했죠. 조선주는 그동안 제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조선해양, 그리고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조선주는 궁극적으로는 조선 3사,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뭐 성광밴드나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좀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 다음과 네이버의 주식장인 카페에서 4월 이벤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 진행을 하는데요. 어, 주식장인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 공지사항이 있어요. 왼쪽에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요 4월 주식장인 클럽 가입 안내 요 부분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